네, 이제 산점도, 상관관계 마지막인데요. 개념 이해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산점도를 그려야 되는데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산점도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시오.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 찾으시오. 그럼 기억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점들을 대표적으로 이런 직선들로 가까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이죠.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기억. 그 다음에 없네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니은을 잘 보시면 이 직선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이렇게 기울기가 음인 직선을 중심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리을. 니은과 리을. 그 다음 디귿은 뭐야? 이건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점도를 보고 상관관계가 양인지 음인지,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지 약한인지, 강한지 양이 약한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라 그랬죠. 기억을 보면 이렇게 보니까 음의 상관관계, 그다음 니은은 이 원형 형태로 돼 있죠. 이게 바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도 보면 직선을 그으면 x축과 평행하죠. 이것도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그 4번 문제도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통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지금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9개니까 5번째 있는 자료가 중앙값이겠죠. 그럼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요. 1이 지금 3개 있죠. 1, 1, 1. 그 다음에 2가 하나, 2개 있죠. 2, 2. 그 다음에 3이 하나, 둘, 셋. 3이 3개 있죠. 그 다음에 4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9개 중에 5번째가 중앙값이죠. 5번째 2가 있잖아요. 중앙값은 2고 최빈값. 가만히 보니까 3개가 나오는 게 1과 3이 3번씩 나오죠. 그러면 1하고 3이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료죠. 2번 자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10개면 5번째와 6번째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10의 자리에 있는 것부터 13, 12, 15 이렇게 10의 자리가 3개가 있죠. 그러면 12, 13, 15 이렇게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20은요. 20은 25, 20, 25 3개가 있죠. 그러니까 20, 25, 25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니까 5번째와 6번째가 25네요. 그래서 중앙값은 25. 그다음 최빈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빈값은 지금 25가 2번 나왔죠. 그럼 이제 지금 20 지워보고 남은 이제 30번 때는 34가 있네요. 34, 그 다음에 46, 56이니까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25가 2번 나왔으니까 최빈값은 25. 중앙값 최빈값 2번 줄기 이 그림인데요. 중앙값과 최빈값을 A, B라고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일단은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5개잖아요. 15개면 8번째가 중앙값이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째니까 19네요. 19. 중앙값 19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 가장 잘 나오는 거
777이 3개가 있어요. 이제 17, 17, 17이 3개죠. 나머지 3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7이 최빈값이다. 빼면 2다. 3번 8개가 있는데요. 중앙값이 20이랍니다.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래요. 그러면 8개면 중앙값은 4번째와 5번째,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있는 값 x 더하기 23 나누기 2가 20이 나와야죠. 그럼 x 더하기 23은 40이 돼야죠. 그럼 x는 17이 나오겠죠. 4번 지혜네 모두 10명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읽은 책이래요. 평균이 6일 때 최빈값을 구하셔. 그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더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15, 이렇게 하면 10, 그 다음에 3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7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25고요. 여기 10이 있고 이렇게 하면 20이네요. 그러면 20, 55죠. 55 더하기 x. 얘가 총점이죠. 10명으로 나눴대요. 그러면 평균이 6이 나왔대요.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 있죠. 그러면 x는 5가 돼야 되죠. 5. 55 더하기 5는 60, 60 나누기 10은 6. 자, 근데 문제는 x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최빈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최빈값. x가 5예요. 그럼 최빈값은 5가 가장 3번 나왔죠. 최빈값이 결국 5네요. x도 5고 최빈값도 5고. 5번입니다. 학생 6명이 있어요. 자유투 10회를 던졌을 때 성공한 횟수를 나타낸 거네요. 성공한 횟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내요. 편차. 그러면 지금 편차의 합은 0이라고 했죠. 편차의 합은 0. 그러면 이거 다 더했을 때 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더하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건데, 요거 더하면 2죠. 2. 그러니까 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와. 제규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일단 x 구했습니다. 그 다음 분산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다. 분산을 구해서는 평균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차인데 편차가 나와 있어요. 그럼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편차를 제곱하라 그랬죠. 편차를 제곱해서 그러면 4, 16, 1, 1, 4, 4 이렇게 되죠. 분산은 이걸 다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6명이죠. 6개로 나눠야 되겠죠. 그게 바로 분산이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6분의 20, 요게 10이죠. 10, 30. 6, 5, 30. 분산이 5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게 평균 구해야 되고 편차 구해야 되고 편차를 제곱해야 되고 편차 제곱한 애들을 다 합쳐서 평균 내야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5개의 자료가 있고요. 제기차기 횟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평균부터 구해야 된다 그랬죠. 평균. 그러면 다 더해서 5로 나눠야 돼요. 그럼 다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25, 얘네 둘이 더하면 35, 20이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60이네요. 더하기 20, 80이네요. 그럼 80을 5로 나눠야 되겠죠. 5, 1은 5, 5, 6에 30. 평균이 16이에요. 이제 평균이 16이니까 이제 편차를 구해야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2 빼기 16 마이너스 4, 13 빼기 16 마이너스 3, 16 빼기 16 0, 19 빼기 16 3, 20 빼기 16 4. 편차를 구했으니까 세 번째 편차를 제곱하라 그랬죠. 제곱. 그러면 16, 9, 0, 9, 4예요. 16이죠. 예. 자, 그러면 편차를 제곱했으니까 얘네들 평균 내야죠? 그럼 다 더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25, 이렇게 더하면 25, 50이죠, 50. 50을 뭐로 나눠요? 5개로 나눠야죠. 그러면 10 나오죠? 그럼 얘가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10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양항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를 찾으라 그랬죠. 기억은 이건 상관관계가 없다. 니은도 상관관계가 없다. 디귿이 기울기가 양인 직선 주위로 모여있죠. 양의 상관관계가 디귿이죠. 리을은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8번 문제. 산점도를 그리라 그랬어요.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x가 분이고 y가 시간이에요. 그러면 x분 y 시간 80,8 80,8을 찍으란 얘기예요. 80,8 여기다 찍어야 되겠죠. 90,7.5 90,7.5는 여기네요. 그 다음에 100,7.5 100,7.5 여기죠. 그 다음에 115,6.5 115면 여기가 110이죠. 그럼 115면 여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6.5는 여기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찍으셔야 돼요. 120,6 120,6이니까 여기다 찍으셔야 되고요. 125 여기가 130이에요. 그러니까 120,5.5는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여기다 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120,5.5 다시 찍어볼게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5.5 여기 이렇게 찍으셔야죠. 그 다음에 140,5 140,5 여기 이렇게 됐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게 산점도는 이렇게 x좌표, y좌표 순서상 생각해서 점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죠.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학생 8명이 턱걸이한 횟수래요. 중앙값이 11에 최빈값이 9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최빈값이 9잖아요. 최빈값이. 그럼 지금 15가 2개 나와 있는데 15는 최빈값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최빈값이 9란 얘기는 9가 일단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몰라. 그런데 9가 결과적으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고 12, 15, 15, 20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앙값이 11회잖아요. 8명이니까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죠. 그러면 지금 9가 있고 그 다음에 12, 15, 15, 20 있으니까 중앙값이 11이 나오려면 C라는 숫자가 10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네 번째가 10이 되고 다섯 번째가 12가 되니까 가운데 있는 값이 11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숫자가 10이라는 게 밝혀졌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9를 더하면 되겠, 아니죠. 9가 아니라 10을 더하면 되겠죠. 1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8,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10이란 얘기죠. 이게 10. 이런 식으로 돼야지 최빈 값이 9, 세 번으로 9가 되고 C가 10이라는 게 되면 중간값이 11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10번 문제. A, B, C의 평균이 16이래요. 분산이 14.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16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6, 18, 48이 나오겠고 분산이 14거든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군요. 그럼 편차부터 구해야 돼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죠. 그러면 편차부터 먼저 구해요. 편차는 별량 A 빼기 평균 16. 편차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B 빼기 16, C 빼기 16 이렇게 되겠죠. 편차를 제곱하라 그랬죠. 제곱. 그럼 A 빼기 16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16의 제곱, 그 다음에 C 빼기 16의 제곱. 이거를 편차의 제곱을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라? 3으로 나누면 분산 14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니까 5개의 수 A, B, C, 13, 19의 평균과 분산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5개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 더하기 19 5개를 5로 나누면 평균 나오겠죠. 근데 조금 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8이잖아요. 그러면 48 더하기 13, 19 같이 더하면 32 얘를 5로 나누면 되겠죠. 5분의 80이 나오니까 16 5, 1은 5, 5, 6에 30 그러면 ABC 13, 19의 평균은 16이 되겠네요. 16. 이제 분산을 구하니까 다시 편차를 생각해야죠. 편차. 그러면 A 빼기 16, B 빼기 16, C 빼기 16, 그 다음에 13 빼기 16이죠. 그럼 마이너스 3, 19 빼기 16이죠. 3. 이렇게 해서 편차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야죠. 평균 분산 구하려면. 그럼 A-16의 제곱 더하기 B-16의 제곱 더하기 C-16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9 이렇게 돼서 다 더한 다음에 5개니까 5로 나누면 분산이 나오겠죠. 근데 조금 전에 여기 식 있죠. 요 식에서 이 분자를 요거 구할 수 있죠. 요 통째로 구하는 거예요. 14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여기가 14 곱하기 3이 나오고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18.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4 곱하기 3은 42. 42 더하기 18을 5로 나누면 되겠죠. 5분의 60. 그러면 5, 1은 5, 5, 20. 12가 바로 분산이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먼저 요식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완성시켜서 평균이 1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식 편차를 이렇게 구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서
여기 분자에 보니까 A-16의 제곱 더하기 B-16의 제곱 더하기 C-16의 제곱이 여기서 뭔지 알 수 있네요. 40인지 알 수 있죠. 이 식에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연습 해보셔야 되겠네요. 직접. 11번입니다. 6개의 수가 있는데요. 중앙값과 평균이 모두 14가 나왔대요. 그러면 일단은 평균을 먼저 가볼까요? 평균은 다 더해서 6을 나눠야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21, 이렇게 더하면 31, 그럼 52네요. 52 더하기 x 더하기 y를 6으로 나누면 14가 나와요. 이거를 정리하면 x 더하기 y는 6하고 14 곱하면 60, 4, 6, 24, 84 빼기 52가 되겠죠. 그럼 x 더하기 y는 32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먼저 식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 14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인데 6개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예요. 그러면은 9, 12, 13, 그 다음에 18이 있는데 중앙값이 14가 나왔다는 얘기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14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15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13과 15 사이에 14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보다 큰 수가 나와야 여기 이제 y가 이렇게 나와야 x가 y보다 작으니까 x가 15가 되겠네요. 중앙값 14니까. 됐죠? 네. 그럼 얘기가 끝났네요. 중앙값이 14가 나오려면 13, 15 사이에 14. 그럼 x가 15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다 끝났네요. 그러면 x가 15니까 15에다가 y를 넣으면 32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y는 17. x 14, y 17. 됐죠? 네. 그러니까 중앙값을 생각해서 x가 14라는 걸 알아내면 평균은 14니까 y를 구할 수 있겠네요. 중앙값을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A반 평균 표준 편차가 있고요. 26명이에요. B반 24명 평균 표준 편차가 있어요. 평균이 같으네요. 두 반 중에서 어느 반의 수학 성적이 더 고른지 말하시오. 수학 성적이 더 고르다. 어느 반이 수학이 평균을 중심으로 더 가까이 모여 있느냐. 표준 편차가 작아야 고르다.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A반입니다. 고르다라는 표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A반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두 반 전체 학생 수학 성적의 평균 분산을 구하시오. 전체 학생. 그러면 일단 평균부터 가보겠습니다. 두 반 전체의 그러면 총점을 알아야 되겠죠. 26명의 평균이 75니까 26 곱하기 75가 총점이죠. A반 총점. B반 총점도 마찬가지로 24 곱하기 75가 총점이죠. 그래서 A반 총점과 B반 총점을 다 더한 다음에 A반, B반 합한 학생이 50명이니까 50으로 나누게 되면 전체 학생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분자를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26 더하기 24 곱하기 75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이용하면 50. 그러면 26 더하기 24가 50이잖아요. 55 약분되고 75.
전체 평균이 변화가 없네요. 전체 평균이 됐죠? 전체 평균은 75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분산을 구해야 되거든요. 전체 분산은 먼저 분산의 뜻은 뭐냐면 편차 제곱의 총합의 평균이 분산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얘기했는데 편차 제곱의 총합을 알고 전체 인원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야 돼요. A반 먼저 생각해 볼게요. A반은 분산이 얼마일까요? 일단 A반 편차 제곱의 총합을 얼마로 나눕니까? 26으로 나눠야죠. 26으로 나오면 A반 분산이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9니까 99, 81이 A반 분산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A반 편차 제곱의 총합을 26으로 나누었을 때 분산 81이 나온다. 그러면 A반 분산을 가지고 요식을 완성했는데 그러면 A반 편차 제곱의 총합이 26 곱하기 81이죠. A반 편차 제곱의 총합. 여기서 A반 평균이 75고 B반 평균이 75고 전체 평균도 75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 전체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분산을 해야 되는데 편차 A반 편차 제곱의 총합이나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 75로 갔잖아요. 지금 평균이 70으로 갔기 때문에 A반 편차 제곱의 총합은 26 곱하기 81로 일단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B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얼마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24명이잖아요. 그럼 24분의 편차 제곱의 총합 얘를 생각해 보면 16이 나왔으니까 16의 제곱은 256이죠. 그럼 256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B반 편차 제곱의 총합은 24 곱하기 256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체 평균이 일치해서 그래요. 지금 75, 75, 75. 그래서 결국 전체 편차 제곱의 총합이 얼마냐면 두 개를 더하는 게 전체 편차 제곱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편차 제곱의 총합을 전체 학생 수인 50으로 나누게 되면 전체 학생의 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반 분산식을 했으니까 B반 분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B반 분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4 곱하기 256 여긴 26 곱하기 81 해야 A반 편차 제곱의 총합과 B반 편차 제곱의 총합을 더하면 전체 편차 제곱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같은 이유는 75, 75, 75 평균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으로 나누게 돼요. 요걸 계산하면 돼요. 요걸 계산하면 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이거 좀 계산하기가 까다롭지만 분모가 50이니까 2로 약분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열심히 계산해 보세요. 26 곱하기 81 26 곱하기 81 2106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 곱하기 256 6144 얘를 50으로 나눠야죠. 맞죠?
그래서 얘 나누면 8250 나오죠. 8250을 50으로 나눠보세요. 165가 나옵니다. 165. 그래서 답이 165입니다. 되셨어요? 12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